안녕하세요. 지난 강의 완전 경쟁 시장에 이어서 오늘은 11강 독점 시장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독점 시장은 4개의 시장 종류 중에서 완전 경쟁 시장과 가장 동떨어진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시장 이론을 배우고 있고 오늘 두 번째 시간 독점 시장에 대해 배울 건데 이 4개의 시장 중에서 사실 제가 보기에는 이 독점 시장과 그리고 과점 시장의 비중이 8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모든 시장을 꼼꼼하게 학습해야겠지만 문제 출제 비중이 독점과 과점이 좀 높거든요. 테세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도 아주 자주 출제되곤 합니다. 오히려 테세 시험에서는 완전 경쟁도 독과점 못지않게 자주 출제되는 시장이기도 하죠. 독점적 경쟁 시장의 학습은 사실 한 3% 정도라고 느끼고 있고 이 시장은 거의 비중이 없는 수준이라고 생각하고 위에 3개 시장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을 기준으로 하여 이 효율적인 시장으로부터 다른 시장들은 얼마나 효율성을 잃게 되는지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하게 되는지를 중심으로 잘 해석해야 합니다. 일단 지금은 독점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이론은 각각의 시장에 대해 배울 때마다 특징을 먼저 살펴봐야겠죠. 독점 시장은 먼저 시장에서 단 하나의 공급자만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기업이 하나인 상황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과는 달리 독점 시장에서의 기업은 바로 가격을 직접 설정하는 가격 설정자가 됩니다. 완전 경쟁에서는 공급자나 수요자가 아무도 가격을 손질할 수 없는 그런 가격 수용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독점 시장은 공급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독점 기업이 가격과 수량을 동시에 설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격 또는 수량 중에서 오로지 하나만 결정하게 되면 나머지 하나는 수요자가 수요 곡선상에서 알아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진입 장벽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독점의 가장 주요한 특징 중 하나인데요. 이것이 바로 독점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거든요. 진입 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에 독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기업이 들어오고 싶어도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기 때문에 기업은 혼자만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독점 시장에서 이 진입 장벽이 왜 생기는지는 바로 뒷장에서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세 번째는 공급 곡선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시장 가격의 결정은 이렇게 수요와 공급이 만나서 수량이 정해지고 그리고 가격도 정해진다고 배웠잖아요. 하지만 독점 기업이 가지는 공급 곡선은 없고 단지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이제 독점 기업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생산량과 가격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점 기업은 가격 차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재화인데도 다른 가격을 설정하여서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독점 기업에서는 일물일가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물일가의 법칙은 동일한 물건에는 하나의 가격이 설정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독점 시장에서의 대표적인 특징 몇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독점 시장의 원인인 진입 장벽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몇 가지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다른 기업이 함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장벽이 쳐져 있는 거죠. 완전 경쟁 시장에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이윤이 생긴다 싶으면 얼른 들어올 수도 있고 손실이 발생하면 당장에 빠져나갈 수도 있을 만큼 이동이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은 그러지 못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진입 장벽의 발생 원인을 먼저 살펴보자면 일단 원재료를 독점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죠. 재화를 생산하는 데 있어 투입되는 재료를 내가 독점하고 있다면 당연하게도 해당 시장에서의 독점 기업이 되겠죠. 그리고 정부가 너만 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법적으로 땅땅한다면 다른 기업은 해당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할 수 없게 되겠죠. 또한 규모의 경제는 이제 생산량을 늘릴수록 단위당 비용인
평균 비용이 점점 하락하게 되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사업을 시작할 때는 이제 고정 비용이 아주 높아서 진입이 어렵더라도 초기에만 굳건하게 버텨내면 이후에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한 이점으로 다가올 수 있겠죠. 그렇다면 독점 시장에서는 어떻게 균형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단기 균형인데요. 이후에 장기 균형도 나오겠지만 독점 시장에서 장단기 균형은 완전 경쟁 시장처럼 완전 다르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과 그리고 무조건 이윤이 발생한다. 그 차이 정도로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도 똑같고요. 일단 단기 균형부터 먼저 보자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단 하나이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 설정할 능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기업이 직면하는 수요 곡선과 시장의 수요 곡선이 똑같은데 바로 이 독점 기업은 주어진 시장 수요 곡선상에서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점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 아래에 MR 곡선, 한계 수익 곡선과 그리고 또한 이렇게 우상향하는 MC 곡선이 만나는 점에서 이윤을 극대화하는 점을 찾습니다. 그렇게 이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수량을 결정하게 되고 그리고 위로 올라가다 보면 수요 곡선과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향하는 한계 비용 곡선을 공급 곡선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C 곡선이 단기에 공급 곡선이 되기도 했지만 독점 기업은 공급 곡선 상에서 내가 얼마에 팔겠다 그런 게 아니라 수요 곡선 상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이 독점 기업에서는 공급 곡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해 주시고요. 이 균형의 특징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보다 적게,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MC와 가격이 만나는 점, 수요 곡선이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완전 경쟁 시장보다 생산량은 적게 그리고 가격은 높게 설정이 된다는 것인데 이로 인해 사회적 후생이 손실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좀 이따가 독점의 경제적 효과 부분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겠습니다. 장기 균형도 아까의 단기 균형과 접근 방법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단기에서는 기업이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 균형에서의 독점 기업은 반드시 초과 이윤만을 얻는다는 것이 단기 균형과의 차이점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프로 설명을 해보자면 아까 전에는 그냥 AC만 있다고 해도 장기 균형에서는 이렇게 이 부분이 최저점이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장기 평균 비용 그리고 이 MC는 장기 한계 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잘못 그렸죠? MR과 MC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이렇게 생산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격이 이렇게 결정되겠죠. 그리고 만약 여기서 이렇게 이게 단기 평균 비용이 되겠고요. 단기 평균 비용이 최저점이 이제 이 부분이 될 수가 있는데 그림이 다소 서툴더라도 이렇게 이것은 저번에 비용 이론을 배울 때도 저희가 봤던 부분이기 때문에 대충 이해는 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서 가격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평균 비용과 만나는 점인 이 부분 여기까지 독점 기업이 이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독점 기업은 초과 이윤이 이 사각형만큼 남기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장기 균형과 또 하나의 차이점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기업이 LAC의 최저점 이 부분에서 가격을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설정도 아니죠.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초과 이윤을 얻을 수가 없고 단지 정상 이윤만 얻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독점 시장에서는 단 하나의 기업이
장기 균형에서 반드시 초과 이윤을 얻는다는 점, 그것을 잘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이 LAC의 최저점에서 최적 시설 규모로 생산을 하는 반면에 독점 시장에서는 만약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최저점이라고 본다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 그리고 여기가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량, C가 완전 경쟁이고 M이 독점입니다. 이 두 부분의 생산량의 차이를 보시면 QC가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생산량, 최적 시설 규모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독점 시장에서의 생산량은 완전 경쟁보다 더 적게 생산을 하게 되는데 이 간격만큼 차이가 바로 초과 설비라고 합니다. 혹은 과잉 설비를 보유한다고도 합니다. 이렇게 독점은 경제적 비효율성을 초래하게 되는데 정부는 이런 독점 시장에 대해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독점을 없애기 위해서는 완전 경쟁 시장처럼 생산량과 가격을 설정하면 되지 않을까요? 바로 가격을 이렇게 MC와 맞닿게 이런 식으로 수요 곡선을 설정하여서, 그리고 한계 수입 곡선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MC 곡선과 만나는 점인 이 부분을 보면 완전 경쟁 시장과 동일한 수량을 생산하고 가격 또한 완전 경쟁과 마찬가지로 설정될 수 있죠. 하지만 이것은 독점 기업에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가격을 P와 MC가 동일하게 일치시키는 방식이라고 해서 한계 비용 가격 설정, MC 프라이싱이라고도 합니다. 만약 이 독점 기업이 규모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라면 이 기업은 결국 적자를 발생시킨다는 것입니다. 기업에 있어서 손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을 보시겠습니다. MC 곡선이 AC 곡선이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하게 되면 AC 곡선이 이렇게 우하향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 MC는 AC의 최저점을 지나기 때문에 계속 우하향하게 된다면 MC 또한 이렇게 계속 우하향하게 되고, 그렇다면 이 부분에서 MC 프라이싱, 한계 비용 가격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점에서 가격이 설정되겠죠. 가격 P와 MC가 만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회적인 비효율성은 발생하지 않지만 평균 비용 AC가 가격보다 높은 구간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기업은 분명 손실을 입게 됩니다. 보시면 이 부분까지 기업은 손실을 입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기업의 손실을 덜기 위해서 우리는 평균 비용의 가격을 설정하는 평균 비용 가격 설정, 그것은 AC 프라이싱이라고 합니다. 이게 아니고 평균 비용 가격 설정은 AC 프라이싱이라고도 하죠. 이것을 이용해 본다면 이제 이것을 지우고 아까처럼 AC를 그려본다면, 그리고 MC, 여기서 이제 AC와 맞닿는 부분으로 이렇게 가격을 설정하게 된다면 분명 기업에 있어서 적자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지만 여전히 가격이 이 MC보다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이제 이런 AC 프라이싱 설정으로 인해서 경제적 비효율성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딜레마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독점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어떻게 될까요? 먼저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이 점은 분명한 이점으로 다가오겠죠. 초기 비용은 분명 높을지 몰라도 생산량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평균 비용이 하락한다면 분명한 메리트가 됩니다. 그리고 기업이 분명한 초과 이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업은 연구개발을 통하여 기술 수준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는 여력이 생기고 이는 더 뛰어난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 기회로 다가오죠. 하지만 독점 기업이라고 한다면
보통 이런 장점보다는 단점의 비중을 높여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 이론을 배우면서 우리는 눈여겨봐야 할 것이 바로 완전 경쟁 시장에 비해 다른 기업들이 얼마나 비효율을 발생시키는가. 이 독점 기업도 피해갈 수 없거든요. 가장 극단적으로 경제적 비효율을 발생시키는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아까 MR과 MC가 만나는 점에서 이렇게 수량이 설정이 되고 이에 따라 이에 맞춰서 가격이 정해진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가만 보면 분명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 P와 MC가 만나는 이 부분에서 생산량과 가격이 결정되는데 현재 독점 시장에서는 이렇게 완전 경쟁 시장보다 가격은 높고 그리고 수량은 더 적게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원래 완전 경쟁 시장에서의 후생을 본다면 예전에도 배운 적이 있지만 소비자 잉여가 이 부분이 A, B, C라고 하고 그리고 생산자 잉여가 이 부분이 D 그리고 이 삼각형이 E라고 하겠습니다. 이때 소비자 잉여를 본다면 우리가 예전처럼 배운 걸 상기시켜 본다면 이 ABC만큼의 삼각형이 바로 소비자 잉여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 밑쪽의 삼각형이 DE가 생산자 잉여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독점으로 가게 된다면 가격은 PC에서 PM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렇게 상승하게 되고 그리고 수량은 QC에서 QM으로 줄어들게 되니까 기존의 소비자가 이제 가격이 PM으로 상승했기 때문에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잉여는 D와 C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여기서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D와 C만큼 소비자는 B와 C만큼 이렇게 잃게 되죠. 반면에 생산자는 수량은 QC에서 QM으로 줄어들어 이렇게 이만큼의 생산자 잉여를 잃게 되지만 가격이 상승한 것만큼 이제 B만큼의 소비자 잉여를 생산자 잉여로 가져올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생산자 잉여는 플러스 B 마이너스 E 이 삼각형만큼 이제 B가 사라지고 사회적 잉여는 마이너스 C 마이너스 E가 됩니다. 결국 이 삼각형만큼을 사회적 잉여가 사라지게 되는데 이를 두고 자중 손실 DWL 혹은 하버거의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연구했던 경제학자의 이름이 하버거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따게 된 거죠. 또한 독점 기업은 자신의 독점을 누리기 위해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기 위해 지대 추구 행위를 하게 되는데 이를 독점적 지위를 위해 낭비하는 추가적인 지출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두고 털록 비용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독점으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발생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독점 시장의 특징을 볼 때 언급했던 가격 차별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의미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건 독점 기업의 이윤을 좀 더 늘리기 위한 것인데요. 가격 차별이라는 것은 독점 기업이 동일한 재화에 상이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가격 차별을 하여 이윤을 증가시킬 요인이 있다면 같은 상품인데도 가격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공급자라고 생각을 해봐도 당연하게 판매에 있어서 이윤을 늘리기 위해 결국 가격 차별을 하는 것입니다. 가격 차별은 세 가지 1급, 2급, 3급 가격 차별이 있는데요. 이게 1급 가격 차별은 구별하기가 쉬운데 의외로 2급과 3급 가격 차별이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구분을 잘 하기 위해 학습을 철저히 해야겠죠. 먼저 1급 가격 차별입니다. 이 1급 가격 차별은 완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뭐냐면 소비자가 지불하고자 하는 용의에 해당하는 것만큼 전부 가격을 세분화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처음에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를 배웠을 때 이렇게 있을 때 가격 이렇게 수요와 공급 곡선이 만나고 가격과 수량이 결정됐을 때 이 삼각형만큼을 소비자 잉여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독점 기업에서는 이렇게 MR이 있고 그리고 MC가 있다면 여기가 수량,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독점 기업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이만큼의 소비자 잉여가 남게 됩니다. 하지만 완전 가격 차별에서는 독점 기업이 지불 용의가 전부 다른 소비자를 각각 구분하여 완전하게 가격을 차별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 잉여가 공급자에게로 이전된다고 볼 수 있죠. 이 가격 차별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긍정적인 면은 바로 사회적 잉여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이 수요 곡선 아래 부분만큼 전부 가격 차별하여 공급자가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한계 수익 곡선이 이럴 때 만약 아까 전에 독점 시장에서의 경제적 효과를 봤을 때 다시 독점을 봤을 때 만약에 MC가 이렇게 수평으로 주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독점 시장에서는 이만큼의 사회적 순손실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완전 가격 차별하에서는 MC가 주어져 있을 때 이 부분의 소비자 잉여를 전부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순수 독점에 비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되고 사회적 순손실 없이 사회적 잉여가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 가격 차별의 긍정적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이 증가한 사회적 잉여가 소비자 잉여의 부분을 생산자가 가지고 간 것이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2급 가격 차별은 구간 가격 차별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이제 이렇게 구간별로 가격을 차별하는 것입니다. 1급 가격 차별은 소비자의 지불 용의에 맞춰서 아주 세부적으로 전부 가격 차별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하죠. 2급 가격 차별은 구간별로 이 수량만큼에서는 이만큼의 가격, 그리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가격, 또한 여기서는 여기까지의 가격, 이런 식으로 구간별로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과 이 부분 또한 이 부분이 소비자 잉여로 남아있는 것이 아까 전에 1급 가격 차별과 비교가 되는 것이죠. 현실에서의 예는 전기, 수도, 통신 등 사용량에 따라서 구간별로 가격이 설정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이제 3급 가격 차별인데 이 3급 가격 차별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흔한 형태의 가격 차별입니다. 가격 차별 문제가 나오면 이 3급 가격 차별이 거의 압도적으로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가격 차별 문제를 풀 때 만약 10개를 푼다면 한 7개 정도는 상급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3급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먼저 소비자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비자마다 수요 곡선이 탄력적인지 비탄력적인지 그룹을 시장별로 나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재판매가 불가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가격 차별을 통해 비싸게 구매하는 사람, 저렴하게 구매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각각의 사람들에게 다른 가격으로 판매를 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만약 재판매가 가능하다면 싸게 구입한 사람이 비싸게 구입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재판매를 하게 된다면 기업은 이윤을 증가시킬 수가 없게 되겠죠. 그리고 가격 차별로 인해 독점 기업은 비용보다 추가적 이득이 당연히 커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기업 입장에서 가격 차별로 인해 이윤이 오히려 줄어든다면 구태여 가격 차별을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자, 여기서 이 3급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기 위한 공식이 있는데 바로 MRA와
MRB, 그리고 MC 셋이 일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A와 B는 이제 A그룹 그리고 B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즉 A시장, B시장이라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MRA가 MRB보다 크다라고 한다면 A시장에서 얻는 한계 수입이 더 크기 때문에 B시장에서의 상품을 A시장에서 판매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MRA와 MRB가 일치하는 수준에서 한계 수입을 이렇게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MR이 MC보다 크다고 한다면 이때는 생산량을 증가시켜 이윤을 증가시킬 여력이 남아있기 때문에 MR과 MC가 일치되어야만 한다는 조건이 필요하게 되죠. 따라서 이렇게 소비자 그룹이 구분되어 있는 시장에서 한계 수입과 한계 비용이 일치해야만 3급 가격 차별이 올바르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만약 문제에서 A에 해당하는 수요 함수, B에 해당하는 수요 함수가 나오고 총 비용이 나온다면 각 수요 함수에서 한계 수입에 해당하는 함수를 도출하시고, 그리고 총 비용에서 Q로 미분을 하게 된다면 한계 비용이 도출되겠죠. 이 한계 비용을 각각의 한계 수입과 일치시킨 다음에 두 방정식을 연립하여서 생산량 A와 B를 구하시면 각 시장에서의 생산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2부 가격제. 2부라는 것은, 이것은 쉽게 말하면 두 개의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격을 두 부분으로 구분하여 설정을 하는 것이죠. 현실에서 예를 들어보자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회원이 되어야 한다면 그 회원이 되기 위해서 회원권을 끊어야겠죠. 그렇게 고정료를 지불하고, 그리고 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그때마다 내는 사용료로 이렇게 2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그런 요금 제도를 2부 가격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점 시장 문제 중에서 상대적으로 출제 비중은 낮지만 독점 시장 이론에서 등장하는 대표적인 가격 제도 중 하나입니다. 내용은 어렵지 않습니다. 독점 기업이 설정하는 종량 요금이 얼마이든지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가입비로 설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현재 이런 수평의 MC 곡선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계 수입 곡선이 이렇게 그려진다면, 이 상태에서 이렇게 생산량 그리고 가격, 그렇다면 이 부분이 이제 소비자 잉여가 되겠죠. 하지만 이 상황에서는 여기 이 삼각형만큼의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모든 소비자 잉여를 온전하게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입비를 전부 이 소비자 잉여의 전체에 해당하는 부분을 가입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바로 가격을 MC와 일치하게, 즉 여기서 본다면 이렇게 가격을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 삼각형 소비자 잉여에 해당하는 부분을 전부 고정비로 가져올 수 있게 되고, 그리고 이 MC에 해당하는 부분을 사용료로 받는 대신에 소비자 잉여 전체를 가입비로 받을 수 있겠죠. 이렇게 가입비를 소비자 잉여와 완전히 일치시킨다면 독점 기업은 1급 가격 차별과 동일한 이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묶어팔기인데, 이 묶어팔기라는 것은 두 개 이상의 제품을 함께 판매하는 것, 하나만 개별적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 상품들을 동시에 묶어서 판매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게 무작정 개별 상품의 가격을 합하여 묶어서 팔아서 이제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설명이 좀 이상했는데요. 그러니까 무작정 묶어서 팔아서는 독점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비자마다 해당 상품에 대한 지불 용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지불 용의를 잘 파악하고 이에 따라 가격을 설정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해당 표는 햄버거와 콜라 가격이 아니라 소비자가 이제 A와
B가 얼마를 지불하고자 하는 그런 지불 용의 혹은 지급 의사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여기서 만약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묶어 팔지 않고 각각 개별적으로 판다면 햄버거는 5,000원, 그리고 콜라는 1,500원으로 설정해야겠죠. 왜냐하면 햄버거 같은 경우에는 6,000원으로 설정을 해버리면 소비자 A는 지불 용의가 5,000원이기 때문에 이 A 같은 경우에는 햄버거를 구매하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에 5,000원으로 설정하여 소비자 A와 B 모두에게 판매하여 10,000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리고 콜라는 1,500원으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총 13,000원의 수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묶어 팔기를 시행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묶어서 판매하게 된다면 소비자 A는 8,000원에 구매할 의향이 있고요. 그리고 소비자 B는 7,500원에 구매할 의향이 있죠. 두 사람 모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햄버거와 콜라를 7,500원에 묶어서 가격을 설정하고 판매한다면 이렇게 15,000원의 수입을 얻게 됩니다. 즉, 묶어 팔기로 인해 기존보다 더 높은 수익을 달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묶어 팔기는 독점 기업에 있어서 가격 차별의 수단이 될 수도 있어서 좋지만 소비자에게 있어서도 편의성을 제공해 주곤 합니다. 만약 어떤 재화를 함께 써야 하는데 따로 구매를 하게 된다면 시간도 더 들게 되고 그만큼 비용도 들겠지만 만약 기업이 이렇게 효율적으로 묶어서 판매를 하게 된다면 기업은 기업대로 소비자는 소비자대로 상호 간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오늘은 독점 기업에 대해 학습을 해봤는데 독점 기업은 완전 경쟁보다 더 배울 것이 많았죠. 하지만 그만큼 출제 빈도도 높고 경제학을 배울 때 중요하게 자리 잡는 파트이니까 철저하게 학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독점 기업은 여기까지 배우도록 하겠고요. 다음 강의 과점 시장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